어제 나온 고용 지표가 좀 예상에 부합했고요. 또 달러도 좀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경계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고, 뭐 일본 엔이나 중국 위안화도 모두 약하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도 좀 크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영업부 이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동향은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코노미스트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유럽에서 이제 총선이 있었죠. 네. 프랑스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는데, 프랑스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월요일에 이제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이제 예상대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초 기대보다는 좀 국민연합 득표율이 좀 높지 않았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오히려 이제 투표 종료 이후에 유로화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는 좀 2차 투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영국에서도 이제 조기 총선이 이제 네. 실시됐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집권당이었던 이제 보수당이 굉장히 참패를 했고, 반면에 이제 노동당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 이제 노동당이 이제 집권을 할 경우에는 좀 그동안 소원했던 영국과 유럽 연합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당이 승리함으로써 유럽과의 좀 교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파운드화에도 좀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 대선 1차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좀 참패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제 좀 트럼프가 좀 약진을 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이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도 조금 많이 뛰었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좀 어떤 이제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 문제라든지 그로 인한 이제 국채 발행 부담이 좀 금융시장에 좀 선반영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국채 금리를 큰 폭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 이벤트도 있었지만 뭐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도 발표됐었죠. 특히 이제 6월 이제 ISM에서 나오는 PMI 지수가 발표됐었는데 뭐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 모두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둘 다 이제 기준치 50을 좀 하회하면서 미국 경기가 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었고, 특히 이제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팬데믹 이후 거의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그동안 이제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올랐던 장기 금리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이 좀 달러 약세에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대선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주 초반에는 트럼프가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었다면 주 중반이나 후반에 들어서는 유럽 총선 이슈가 해소되고 또 미국 PMI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 약세로 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율 관련 이벤트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굵직한 이벤트로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11일 목요일 오전에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발표됩니다. 우선 금통위부터 설명드리자면 우선은 기준금리는 3.5%로 좀 동결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최근 물가가 2%대로 좀 내려앉으면서 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 차가 너무 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환율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고요. 또 최근에는 가계부채 문제도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인하 명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되지만 향후 인하에 대한 좀 소수 의견이 나올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저녁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우선 전망치로는 뭐 3%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만하게나마 약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번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보다 더 낮아진다면 아무래도 연준도 올해 내로는 좀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대로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인 2%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연준이 이제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번 6월 물가 외에도
앞으로 추가적인 고용이나 뭐 생산자 물가 이런 데이터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번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서 시장도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겠네요. 네. 제일 중요한 다음 주 전망 알아볼 텐데요. 다음 주는 레인지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제 나온 고용 지표가 좀 예상에 부합했고요. 또 달러도 좀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경계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고, 뭐 일본 엔이나 중국 위안화도 모두 약하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도 좀 크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달러 원 환율 레인지는 지난주와 비슷한 1370원에서 1395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유로원 환율 경우는 다음 날 있을 이제 프랑스 2차 투표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극우 정당의 과반 차지 가능성은 좀 낮다는 측면에서 지난주보다는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75원에서 1495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엔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일본 엔화가 여전히 약한 상태긴 하지만 원화도 거의 여기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비슷한 850원에서 860원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